시작합시다. 이실님 좀 괜찮아요? 왜냐면 그냥 걱정돼가지고 아니 세상에 하품하다가 들어. 아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2분짜리 그거 할래만 보다가 좀 걱정돼서 그걸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뭔가 마무리 때문에 되게 좀 힘들게 끝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어요. 괜찮진 않았어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었고 영상 이렇게 풀로 계속 보지 못하고 띄엄띄엄 이렇게 봤는데 아 근데 걱정이 되셨다고요? 걱정이 됐어요. 왜요? 걱정이 되죠. 그렇게 막 되게 힘들었잖아요. 되게 그 시간 동안 되게 좀 네.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걱정이 되죠. 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냐고. 그게 진심일까? 진짜. 그런 마음도 들었고 사실은 제가 계속 신경 쓰다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세변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렇게 다른 공개를 보신 분이나 분들한테 신경쓰다 보니 제가 셰프한테 물 끼얹은 게 너무 저 스스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 미술은 수준은 저거밖에 안 돼. 막 그런 비난 막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됐었어요. 사실. 안 때렸잖아요. 안 때리. 물어봐요. 처음이라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거는 크게 그냥 난 그건 비난까지는 생각도 못했어. 그냥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구나. 혹시 동구미님은요? 봤어요? 영상? 다행이다. 2번 끼얹지 않았어요? 네? 2번 끼얹지 않았어요? 몰라요. 두 번이요? 어떤 영상? 아니. 일하면서 들어가지고 찰싹 소리가 2번 난 것 같았어. 두번 그걸 어떻게 이렇게 초반에 2번 나갔잖아요. 2번 나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내가 확 끼얹은 게 기억나요, 자꾸. 그래? 한 번 끼얹고 한 번 나가고 이건데 그랬어. 뭐 잘 보지도 않았어. 아니, 들었어. 나 들으면서 보진 계속 아무튼 그렇게 기억이 기억이 남진 않아요. 뭐가 기억에 남는데? 그냥 되게 힘들어했던 거. 되게 힘들어했고 뭔가 좀 되게 괴로워했고 그리고 좀 되게 들으면서 울컥했던 게 좀 마무리 때인가? 우다시님한테 이제 그게 되냐고 그게 가능한 거냐고 막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막 그게 진심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계속 막 물어보는 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게 되게 좀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전 남편한테 항상 그런 상황에서 꼭 그때가 덤비지 않아도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바락바락 덤비죠. 남편이랑 싸울 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늘 그냥 돌아오는 거는 폭력이고 때리고 이런 거 던지고 싸우고 부수고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상황들 너무 익숙한 거예요. 싫기도 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그때 내가 숯불한테 물을 끼얹었을 때 사실 숯불이 날 때릴 줄 알았었어요. 저는 당연히. 근데 그게 그래서 제가 너무 나 때리고 싶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좀 이게 싸우는 게 꼭 때리는 건 아니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럼 저번 주에 스쿨하고 갈등할 때가 약간 예전에 전 남편하고의 그 상황 같았던 거예요? 그냥 그런 반응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싸우면 때린다. 싫으면 때린다. 그런. 그리고 그러면 관계가 끝난다. 그걸로 관계가 다 끝이고. 제가 힘들어서 남은 것도 있지만, 근데 지난주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심리도 내가 끝내는 거 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나가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날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지금은 어때요? 아니, 지금도 비슷해 아니면 좀 바뀌었어요? 아니야,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근데 영상 좀 계속 보면서 스플림이 아니 때리고 싶지 않다고 한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말 하고 이제 제가 그 존재 인정한다는 게 뭐냐고 다시님한테 물어봤고 그거 다시님이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해도 된다고 그게 관계가 계속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럼 미슐님은 그 전까지 이전까지는 갈등하면 하고 나서 관계가 유지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번이 거의 처음인 거네, 스프라고 그게. 그러니까 다른 집단에서 몇 번 갈등하면 제가 한번 도망쳤거든요. 하고 근데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다 잡아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죠 집단들이. 그러면은 조금 약간 회복이 되다가 근데 내 결정적으로서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안 하게 되면 완전 뚱겨먹어요 완전.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 약간 지금 계속 주어가 대명사로만 들려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될지 모르는데 혹시 영상을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어려우면 다른 분들한테 아시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봐도 그러니까 저는 그 글로 봤거든요. 글로 적어주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 글로 봤는데 그러니까 풀이 미실님이 되게 뭔가 얘기하는데 뭔가 기분을 되게 거스르는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실님이 거기서 엄청 격분해가지고 물을 뿌린 거야. 그러고 이제 나가려고 여기서 이제 지금 아예 나가버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붙잡아서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있으라고 좀 그런 상황? 자기 집단 안에 저번 주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없어 둘 다. 그러니까. 루카랑 나는 없고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이 그러네. 오셨어. 아 영상으로 스쿨님 제가 9시 반에 나가야 돼가지고 9시간이요? 네 좀 계실 때 미리 물어보고 혹시 지난주에요 그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하늘 씨가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일부러 그러니까 나는도 그걸 물어봤었거든요. 미신님한테 일부러 자극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더 힘들었거든요. 아 정말로 나를 너무 싫어하는구나. 정말 나를 그렇게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아니 저는 미신님의 존재 자체가 싫었다기보다는 미신님이 그때 보이는 태도가 너무 싫었어요. 태도? 네. 어떤 태도요? 아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미신님 얘기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미신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미신님은 진짜 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 그리고 뭐 있지도 않은 시선들 생각하면서 진짜 그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저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관계가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참다 언제까지 이 일하라고 앉아있을 건가 그 모습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일부러 그런다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럼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이해요? 이해 어느 정도 하죠. 아니요. 이말 되게 잘못했어요. 실수 나왔어요. 아니 이해는 해요. 근데 본인이 이해를 바라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이해를 바라야 이해하는 마음도 얘기를 하지. 근데 본인은 항상 먼저 피하잖아요. 혹시 지금 조금 짜증 덜내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 근데 미실님이 항상 이해를 저는 할 마음으로 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실님을 이해하려고 여기서 애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실님이 이해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누다심님이 계속 애를 쓰잖아요. 와서 미실님한테 먼저 말도 걸고 개인 상담에서 했던 얘기에서 여기서 해보라고도 하고. 그게 미실님을 쪽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받고 미실님이 힘을 좀 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매주 그렇게 하는데, 미실님은 항상 제가 쪽팔리기 싫어요. 항상 이거잖아요. 제가 미친년인 모습 보이기 싫어요. 나가 미친년 같아요. 이진님 지금 불안해요? 괜찮아요? 근데 본인 이제 질문이 본인이 싫은 거냐. 근데 수풀님이 본인 존재가 싫은 게 아니라 그런 태도가 싫어서 이해하지만 그래서 참자가 화를 냈다. 들으니까 어때요? 그 얘기를 좀 해줘. 수풀한테 질문했고 답을 했고 다시 수풀한테 얘기를 좀 해줘요. 좀 혼란스러워요. 믿어보려고 애는 쓰겠는데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알겠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지금 뭐가 또 꽂혔어요 지금. 그래서 힘들어요.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그 싸늘함하고 그 약간 빈정대는 듯한 그 제스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와닿아가지고. 아니 첫 번째 아니면 본인이 좀 감정을 좀 화를 덜 내고 얘기하면 좋겠다 했을 때 수풀님이 다시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거? 앞에 거 뒤에 거? 저한테는 그렇게 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많이 사실. 물어봐요, 스프링한테. 빈정대는 거냐고. 그리고 짜증나냐고. 지금 저의 이런 태도도 짜증나고 그래서 빈정대시는 거예요. 미셸님의 지금 태도가 화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참으면서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미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오히려 이해가 돼요 지금은. 그러면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수풀님이 저한테 천박하다고 말한 건 어떤 뜻이었어요? 그런 뻔히 보이는 미셸님의 욕구나 감정이 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게 천박해 보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기억을 못하는데 루타씨님이 저한테 제가 먼저 상담자는 고귀하신 분이니까 뭐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저한테 천박하다는 표현을 썼다고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먼저 고귀하다는 단어를 써서 긴장되면서 막 받아치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미실님이 사람들 위아래 나누잖아요. 서열 있어요. 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서열 나누고 이런 게 저한테 되게 천박해 보여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단어가 미실님한테는 매우 꽂히는 단어겠죠. 미실님 그게 있으니까. 전 누가 저한테 천박하다고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거는 저한테 뭔가 술집 여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너 그렇게 산 여자라고. 천박하다는 표현이 그 뜻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거기로 다 똑같이 연결이 돼요? 미실님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 전 몸 파는 여자들 천박하다 생각 안 해요. 전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생각해요. 마이크 뽑아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천박하다 생각 안 해요. 천박하다는 표현 그럴 때 쓰지 않아요, 저는. 알겠어요. 어차피 스플린 눈에 저는 천박한 거니까. 제가 천박한 걸 인정하면 되는 거죠. 미실님, 질문을 했고 답을 했어. 수풀이 지금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냥 답을 안 들은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잘 안 믿어지지만 수풀이 얘기 믿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는 건 믿어볼게요. 그래도 계속 저는 천박해 보이지. 앞으로 그런 모습 보이면 저는 천박해 보이겠죠. 그럼 저는 왜 안 때렸어요? 뭘 때려요? 제가 물게 앉았을 때 제가 미실을 뭘 때려요? 원래 사람 안 때리는 거예요? 안 때리는 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때릴 줄 알았대. 물기 얹었을 때. 맞아야 될 새끼는 맞아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럼 제가 그때 말을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 때릴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공개여서요? 공개라고요? 아니, 없는 마음을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겠네. 왜 안 때렸다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때릴 것 같아? 세 명이라 나한테 물 뿌리면 때릴 것 같아요? 어? 안 때려. 본인 전 남편이나 사람 패지. 모든 사람들이 본인 전 남편 같진 않잖아. 알겠어요. 시간 얼마 없어 이제. 네. 할 얘기 다 했어요? 스프라지 물게 하는 건 사과하고 싶었어요. 무례했어요, 제가. 근데 왜 끼는 준 거예요? 천박하다는 말에.
다치면 왜 물을 끼얹어요? 저도 전남편하고 똑같은 거 같죠. 무슨 얘기예요? 미신이 왜 화를 내지 않고 물을 끼얹었어요? 그게 화나는 표현 아니야? 그냥 그나마 소프트한. 그래도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르니까. 확인은 그런 좀 그렇죠. 아니 물을 끼얹으면 뭐 제가 자존심이라도 상해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물컵을 그냥 던질 수도 있었고. 그럼 다치. 차라리 물컵을 던졌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난 옛날에 그런 적 있어가지고 물 끼얹으면 친구랑 술 마시다 친구가 너무 열받게해가지고 맥주를 한번 끼얹었거나. 그게 약간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최대한 이 사람 다치지 않으면서 좀 약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으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미실님은 본인이 그렇게 모욕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걸 되돌려주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었고 플러스 집어 던지고 싶었었어요. 사실 tos잖아. 테이블이나 이런 거, 컵 같은 거 집어 던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순간 그냥 물 뿌리는 걸로 그냥 얌전히 마무리했어요. 제 사고가 너무 진심으로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표현했다 생각은 해요. 그것도 무슨 뜻이에요? 표현을 했는데 마음은 아니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진심을 알겠대요. 알겠다는 이게 거죠. 제 진심을 알겠다는 말이에요? 미셸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알았어요. 사과 받아주실 거예요? 사과를 받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아직 기분이 안 풀렸어요. 그러면 제가 수분된 기분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과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주면 좋겠죠. 근데 미슐님은 진심으로 사과해도 상대방이 기분이 안 풀릴 수 있다는 건 알죠? 그럼 본인은 할 걸 한 거야. 이 사람 감정을 조종하고 싶은 건 아닌 거잖아. 본인이 진심인 거 알겠대요. 어때? 근데 이 상황에서 내쳐지는 느낌은 또 뭐예요? 이런 순간들마다 이렇게 버림받는 느낌이 와. 누구한테? 수풀한테? 수풀한테 버림받는 느낌이 든다고요? 집단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막 순간순간 너무 버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막 너무 내쳐지고 막 싫어지는 누구한테? 수풀한테 지금 저한테요? 아니 수풀이 중요한 사람이야? 저랑 미슐님한테? 관계가 없는데 뭘 버려? 약간 거리 둔다 이런 느낌인 건가? 아니 그 쓰레기 버리듯이 확 내팽 끼치는 느낌? 그러니까 봐봐요. 그때 대상을 봐야 돼. 수풀이 중요한 사람이냐고. 아니잖아요. 수풀은 자기가 물견짐을 당해서 그럼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 그럼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본인 진심을 알겠대. 근데 자기는 기분이 안 풀린대. 그 다음 계속 와서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대상을 보라고. 자기 감정을 보지 말고. 이게 수풀림을 뭐라고요? 그러니까 수풀이 중요한 사람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버림받았다는 거에 꽂히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저 사람한테 기분 나빠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나한테 중요한 사람 아니까 내가 버림받는 건 아니지. 그래서 그 사람을 보라고. 그러니까 미술님이 계속 자기 감정에 꽂히잖아요. 상대방의 의도나 말보다는, 관계보다는. 그래서 상대를 봐요. 본인 마음보다. 알겠어. 그래.
마무리 잠깐 하고 봐. 어땠는지 오늘 좀. 그 대표님이 저한테 그때 비공개 집단에서는 이런 상황 왔었을 때 해외 오고 막 공항 오고 막 이래서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힘이 커졌다고 얘기해 주신 게 기억이 났어요. 그렇게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 상황을 방법이 어떻든 간에 좀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었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공감해 주신다는 분들 연락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연락하니까 좀 웃긴다 하여튼 근데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고 좀 들쭉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투플님한테는 사과를 했는데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사과를 하면 받아줄 거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아니라고 안 풀리셨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되게 더 많이 나셨구나. 그리고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야지 그 진심이 느껴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냥 아까 여자신님에는 시간 지나게 기다리고 나중에 또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직 공개 집단 1시간 10분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고 계속 보다가 좀 스플림하고 좀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나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물어봐도 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합시다. 서른 일주일 동안 마음 좀 어땠어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마음 좀 어땠어요? 좋은 마음도 있고 안 좋은 마음도 있고 뭐라 해야 될까 좋은 마음은 뭐예요? 좋은 마음 그냥 지난주 갈등하고 미실님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냥 미실님의 진짜 모습이겠구나 하는 그냥 그런 좋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미실님의 진짜 모습을 좀 보는구나 싶은 부분은 좋았고 뭐 쉬운 거야 좋은 경험은 아니니까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다가 그리고 좀 사실 공감이 되는 마음도 있어요. 미시님이 표현하는 얘기들이나 미시님이 보이는 그런 태도들을 제가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들도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뭐 글쎄요 미시님하고는 뭐 관계가 없어서 큰 뭐 미시님한테 안타까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저는 영상 보고 수풀에 대해 썼다고 생각했어요. 짧은 영상만 봤는데 긴 거 안 봤어? 관심이 없구만.
너무 바빴어. 우리 하자 우리. 그리고 바빠도 그걸 읽었어요. 그 글로 된 거 읽었어. 전 이제 짧은 거 보고 이제 미슐린 걱정돼서 긴 영상을 봤다가 영상을 다 보고 나니까 또 이제 두 사람이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 지금 여기 못 봤다니까 바로 나면 봤다 이렇게. 원래 안 챙겨보는 거 알지? 원래 내가 봤다고. 2번 나갔다고 해놓고. 근데 아무튼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왜냐면 되게 애썼는데 뭐 마무리를 하다가 막 무슨 말을 하려고 막 하는데 뭔가 계속 이렇게 좀 벽을 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약간 많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풀리면 되게 좀 지쳤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 영상을 보면서 하려다가 망고랑 루카님이 그만하려고 그래서. 아니 그때 말고 무슨 마무리 때 막 뭘 또 하다 그때 또 막 싸웠잖아요. 그냥 하면서 여기까지 할게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좀 본 거 맞지? 봤어요? 아니 아까 물을 2번 껴줬다고 그래서. 아니 들었어. 그러니까 들었어. 보면 뭐해? 그냥 집중해서 봤어. 그래서 좀 허탈한 게 저는 허탈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현석 스플리한테 볼 수 없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그랬어요. 걱정이 드는데 그래서 그게 볼 수 없었던 모습 뭐 허탈하고. 나도 인생살이 허탈하기도 해. 그래 짓을 왜 하고 있나. 여신이면 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조금 힘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이 과정을 들으면서. 가운데 계셨어요. 가운데 계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도 여약 굴을 갔을 때 미신님이 물을 끼얹었다 할 때 제가 불쌍해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화가 났을 것 같더라고요. 물을 끼얹는 거.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표현이라기보다도 그냥 내 지금 느껴지는 감정? 그러니까 수풀님이 화가 났을 것 같다고? 아니면 위실님이 화가 났을 것 같다고? 잘 안 들려요. 제가 여신님이? 미실린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우리 껴서 행동이 뭐니 화가 났다. 행동이. 아, 그 행동이 싫었을 것 같다고? 아. 그랬을 것 같아. 왜 말로 안 하고 그렇게 했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뭐 미실림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 후에 오는 폭력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미실림이 맞을 것 같은 그러면서 지금 과거가 계속 떠오르면서 지금도 이제 얘기 들으면서 계속 이제 떨쳐지진 않아요. 맞을 것 같은 게. 맞을 것 같은 느낌? 힘이 들을 것 같은 느낌? 그거 무슨데 맞아서 까무러졌던 그게 이제 기억이 나면서 내 이런 행동을 했으면 미실님은 되게 서운해 했겠지? 내가 화가 났으면 그 장면에서 그 장소에 있었으면 그런 걱정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런 걱정도 좀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 과정에서 여기서 때리진 않는다. 때리진 않는다. 그 얘기가 물론 여기 때리진 않겠죠. 다 이제 여기서는 안 때리겠죠. 근데 계속 그게 이미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나가서 그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그거 참아야 되는데 화가 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건 여기서는 안 맞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플린도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미실님 이번 안 나올 것 같은 걱정, 불안함 이렇게 목요일날 전화를 했죠. 누구한테? 미실님한테 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 안 나오면 스플린이 되게 좀 스플린 입장에서 되게 그럴 것 같은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아니 수풀한테는 화는 안 나요? 왜 이렇게 사람을 자극시켜가지고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아니요, 그 생각은. 그 생각은? 그냥 전체적인 그냥 딱 이제 물 끼얹는 그 행동에만 이제 꽂혔던 것 같아요. 내용을 봤을 때. 전체적인 수풀림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나는 그렇게 했을 거다. 그건 다 그렇게 이해가 됐고. 그냥 그 행동이 이제 불쾌했겠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신님은 어때요? 여신님이라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이러면 물을 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뭘 던지거나 아니요, 뭐 그럴 것 안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뭐 이제 막 가족이랑 싸우거나 할 때? 그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제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대미 잡았거든요. 남편 그 있을 때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맞았는데 내가 쏙 먹은 게 이제 일어나니까 그 얼굴이 이제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눈 막은 것처럼 이제 호흡을 못하겠고 어떻게 맞아가지고 그 상황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내가 왜 미실린 그 행동이 내가 이렇게 자극적이지? 난 미실린은 싫은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 후에 폭력을 얻고 되는 두려움 때문에 그 행동이 그렇게 보였겠다. 이런 무거웠어요. 한 주 동안 이제. 그래서 미실린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거 있어서 아니 좀 섭섭하게 나한테는 문자 한 번 안 주더니 스플링 괜찮냐고. 그 스플린 걱정한 건 맞아요? 걱정은 해? 내 걱정을 해서 미신님한테 연락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미신님한테 연락을 했으면 내 걱정을 했구나 하겠는데 얘기 들어보면 걔 미실린 걱정인 것 같은데. 그냥 맞을까봐. 그냥 미실린 걱정돼서. 전체적으로는 그 행동에 딱 꽂혔지만 걱정은 미실리게 됐다고? 근데 양은 다 근데 지금 립서비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저한테 연락을 왜 안 했냐고요. 근데 어려워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아직 저도 이제 미실님이 하는 얘기들이 다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이제처럼 계급이 있다는 것처럼 그게 아직까지는 미신님이 북한 가서 자랐어야 되겠구만. 아직까지는 상담자라는 이런 것에서 내가 기억으로 아니 돈은 본인이 내잖아. 네? 굳이 위계를 때리는 본인이 위지. 본인이 얘를 고용한 건데. 아니 그건 없어요. 그냥 뭐가 없어?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일단 마주 앉았을 때 아니 본인이 사장이고 여기가 직원이라니까. 굳이 높낮이가 있다면 본인이 높은 쪽이라고. 어려워요 진짜. 아니 저는 아까 미신님 없는 자리에서 얘기해서 아쉬운데 미신님도 그렇고 여신님도 그렇고 그 폭력의 기억이 떠오르는 건 전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뭔가 어떤 트리거가 딱 그 어떤 계기가 딱 걸렸을 때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냥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 또 그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데 내려줘 내려 마이크. 근데 여신님이 좀 그 물을 뿌리는 거든 뭘 던지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를 좀 궁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되게 오래 상담을 받아서 그걸 좀 궁금해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뭐 이제
수풀림이 말하는 게 되게 공격적으로 느껴졌으면 왜 저 사람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라거나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처럼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좀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이 내가 괴물한테 당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 의도를 알았거든요. 저를 밖에 못 나가게 하는 의도는 알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가 나는 나를 제지시키는 것 같은 맞죠? 그러니까 이해는 의도는 알았어요. 그 사람이 왜 못 나가게 했는지. 그럼에도 그게 그런다고 이해는 안 될 것 같은데 화가 제가 난다. 전 남편을 이해해주고 막 인간적으로 알아주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저도 뭐 용서가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저희 아빠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저도 여전히 힘들고 화나고 근데 그냥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다라고 느껴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보면 정말 화가 나서 뭐 옷을 던지거나 아니면 뭐 테이블을 차거나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미실님도 오늘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약간 그런 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막 그래놓고 속 시원해하고 아, 내가 여신님을 막 제지해서 막 너무 신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본인도 그 행동을 좀 힘들어한다는 거를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면 좀 폭력이라는 구도 안에서 잠깐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일단 고마워.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해요. 미신님도 그렇고 여신님도 그렇고 본인이 맞을까봐 무서웠다는 얘기에 공감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수풀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수풀은 공격자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얘기 넘어갈까요? 하실 일도 있으세요? 이 얘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 합시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기침을 콜록콜록. 기침하는데 무슨 아, 네. 역류성 식도염이라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언제? 출석 지나고 10월 중순쯤에 얘기하려고. 그거 언제 그만두는데? 한 달 전, 11월? 11월까지 일할 수도 있겠고 얘기해봐야죠. 왜? 힘들어서 더 못 다니겠어. 얼마나 다녔죠? 1년 4개월. 많이 버텼네. 그게 아깝진 않아요. 왜요? 힘들어서. 울 것 같은데. 아, 힘들어서. 올라가 주는 거야? 아니 울것 같았어. 아깝냐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버텨온 시간들이 보통은 시간들이 아깝진 않지 나는 했으니까. 근데 회사가 아깝긴 하지. 사실 지금 객관적으로 따지면 약간 꿀 빨고 있는 건데 그건 아쉽지만 그 아쉬운 것보다 내가 더 못 다니겠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거기 회사 다니면서 관계 계속 있었다는 거. 관계? 그 사람들이랑 그냥 적당히 엄청 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오는 건 무슨 마음이야? 그냥 힘들어서. 뭐가 힘들어서? 그냥
모르겠어. 몸이 되게 지금 긴장이었다가 말하면서 좀 긴장이 풀렸나 봐요. 이 고시원에서도 위층에서 머리가 진짜 진동으로 느껴질 정도로 공사를 한대요. 공사를? 못 살아요. 건물 공사? 그 빌딩에서. 가는 데마다 그런. 그리고 저희 집도 지금 되게 어수선하거든요. 저희 집에 경찰 또 왔어요. 왜? 저희가 부른 건 아닌데 그 진짜 열릴 때마다 끔찍한 소리가 나는 집이 있어요. 저희 밑에 진짜 진짜 막 그 칠판 그거 긁는 것처럼 안 고쳐요. 그 사람이 저희 들어온 후부터 그랬으니까 몇 년 된 건데 그 누가 그걸 신고를 했나 봐. 그 소리 때문에? 그런 거 같아.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니 그것도 좀 사이코. 나 그 사람 같아. 그 사이코. 그 쓰레기. 미친놈.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집이 100호인데 1층이니까 거기서 맨날 창문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 뭐 하는지, 어떻게 지나다니는지. 1층에 누구였지? 그니까. 그 사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집 앞에 이제 우리 저기 주민도 아닌 사람이 차를 계속 막 무단 주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밤이 봤는데 똑같이 또 쪽지 써놨더래 거기. 그리고 위에 쓰레기 막 올려놓고. 진짜? 일부러 올려놓고. 성실하게. 진짜 미친놈인 거예요. 성실하게 미친놈. 내 생각에 그 사람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너무 뒤숭숭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밤이 계속 자극에 너무 민감한 거지. 너무 괴로운 거지. 주거 환경이 좀 힘드네. 쉴 수가 없어. 휴식. 아니 근데 좀 성취감은 없어? 성취감이? 1년 4개월이나 버티고 이제 좀 할 만큼 해보다가 그래, 난 최선을 다했다 이건 있죠. 근데 빚도 많이 갚았잖아. 맞아. 빚 얼마 갚았지 총? 얼마 갚았지? 거의 한 1,000만 원 갚지 않았나? 그럼 몇 프로가 1년 4개월 동안 한 3분의 1? 아직 빚점만이 남았어. 학자금. 화자금 포함해서. 반 정도 갚았죠, 학자금 빼면. 그래. 엄청 많이 갚았지. 대단하다. 고생했어 진짜. 그냥 이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못 먹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고 장염도 걸렸다가 지금 2주 만에 5kg 빠졌거든요. 그 식욕이 없는데 뭘 먹고 싶고 배고프니까 그래도 뭘 먹어야 되고 이러는데 몸에서 안 받는 느낌. 한의원이 나오던데 그걸 갈 여유가 없어. 시간이. 그러니까 뭘 아무것도 못하고 휴식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철새가 제가 너무 그 각성 상태가 너무 높아서 그걸 낮춰야 된다고 휴식을 약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각성을 낮추면 좀 운동을 하거나 좀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그 상태인 거예요. 못하는 건 힘들어서. 물리적으로 제가 그거 못하겠어요, 진짜.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지금 그 회사의 문제인 거예요? 회사 문제는 그러니까 회사를 관두고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어. 회사도 회사인데 그냥 밤 자체가 본인이 그런 걸 좀 견디기 어려워하는 성향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출퇴근하는 거. 출퇴근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럴 때 명상이 딱 좋은. 명상을 하고 싶은데 명상을 할 공간이 없어. 다 시끄러워. 다 시끄러워. 일을 그만두면 지금 있는 오피스텔인 거기서 나오게 돼요? 나올 계획? 고시원이요? 네, 고시원인. 고시원은 나와야죠. 나와서 집에. 네, 집에서 지내는 거. 그러면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어디 수도원 같은데 아는 수도원 있어요? 있어. 아, 진짜? 추천하는 데가 있거든, 거기가. 단골이 보면? 네, 그 저희 학교에서 학교 학생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졸업생이 운영하시는 게 있거든요. 거기가 되게 음식도 거의 다 채식이고 그리고 콩고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다 산속이고 엄청 고요하고 명상을 주로 하거든요. 거기서는 명상하면서 다도도 하고 되게 많은
그런 정신 수양 같은 걸 할 수 있는 수도원이면 뭐 가톨릭 수도원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많은 수련원? 그러면 이제 명상하고 네. 제가 명상 수련을 거기로 갔거든요. 네 나이 할 건 아니다 야. 그게 저희가 그 어떤 뜻으로 있는 거예요? 어? 아니 참 생긴 발랄하게 뭐 해야 되는 날에 뭐 영상하고 앉아있어. 저기 이제 골골 앓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때 계곡 가서 놀았어요. 그렇지. 이탈해도 한 갔다 와야 그러면 채식 맞아? 아니야 근데 은근히 나 풀떼기만 먹을 수 과일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러고. 근데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얼마인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고 그게 중요하지.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때 엄청 지쳤을 때 알아봤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 아, 그래?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 1년 지나면 퇴직금 나오겠네. 퇴직금 한 달 나오겠죠? 한 달 얼굴. 한 달 반 나오겠지. 해고를 당해야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래. 고생했다. 잘 버텼어. 박박성 지금. 어떻게 12월 달에 12월에. 그래서 하고 세상에 왜 이렇게. 그만 치면 아까 칠날에 했는데 뭔가 템도 좋아. 그만 치면 진짜. 이따가 밥이라도 사주고. 뭐 그렇게 뭐라도 해야지. 뭐 박수를 먹으려고 그래. 이따가 개인적으로 박수도 쳐줘요. 풀 너무 티니핑 같아요. 뭐 같다고요? 티니핑? 티니핑? 아 근데 그 얘기 해도 되나? 그 탑수술. 그 뭐야? 그 뉴스이 집안에서 얘기해보자고 했다고. 탑수술이 뭐야? 탑수술 이제 가슴 제거하는. LMP처럼? 맞아요. 그건데 제가 뭐 트랜지션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가슴이 되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거울, 알몸으로 거울 볼 때도 너무 불편하고 그게 불편해서 오랫동안 되게 불편해가지고 그걸 꼭 하고 싶고 이게 있는데 이제 K가 제안한 게 K가 지금 적금 붓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1월이 되면은 1,000만 원이 이제 돼요. 탑수술하는데 한 1,000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걸 저한테 쓰고 싶다, 빌려주겠다. 갚으라고. 그것도 언제 또 비싼 키. 또 1년 사격이래. 천천히 갚겠지. 그렇죠. 오랫동안 갔겠지. 이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개인 밴드에 썼는데 요쌤이 제 상담에서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빚 생기는 게 좀 그런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기도 해요. 진짜 빚 생기는 것도 그렇고 지금 내가 이럴 때인가 당연히 그럴 때가 아니지. 지금 성형에 돈 쓰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성형 그쵸 말 그대로 성형이긴 하죠.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본인 가슴이 불편하거나 얼마나 혐오스럽거나 그래?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뭐 못 견딜 정도예요? 어때? 못 견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걸 샀어요. 그 바인더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압박을 하면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좀 가슴이 없는 것처럼. 처음에 그걸 샀을 때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답답한데 행복하대. 너무 답답해요. 진짜 숨이 꽉 조이고 그러니까 심장을 쪼이는 거 아니야? 근데도 그러고 나서 옷을 입었을 때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렇지. 지금 그렇게 울릴까요? 수풀린 그런 얘기가 또 썩팔려. 쪽팔린다고? 다른 얘기 가서 그렇게 할 때. 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아니 뭐 이게 뭐 이게 내 모습이고 네 모습이겠지 뭐. 아니 지금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냐? 아 근데 괴로운 거잖아. 아 인생 살다 보면 아 이게 나였나? 그런 순간이 매 순간 오는데 뭐. 아 밤한텐 그게 엄청 괴로운 거지. 되게 간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숨쉬기도 나오고 그때 내가 그 말은 좀 이상하다. 야. 그것 때문에 성추행 2년 동안 당한 입장으로서 그건 좀 이상한데? 네가 가슴이 있다고 성추행을 당한 건 그건 이상해. 가슴이 있으니까 나는 홈배싱이 돼서 그거 나는 왜 성추행 당했는데? 그거는 그 새끼들이 문제지 본인 바디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야. 이상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싫은 건 알겠어. 근데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나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냥 결벽증이야 그거는. 결벽증이야? 나한테서 나쁜 부분, 싫은 부분 다 없애고 싶고. 그게 결벽증이에요. 그 결벽증이 뭐야? 지저분한 거 안 보고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그 마음 언제부터 느껴진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슴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게 혹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내가 살집도 있고 체격이 크다 보니까 가슴이 좀 이제 나온 편인데 어릴 때도 좀 나온 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뭐랄까 피드백 뭐랄까 평가? 약간 놀리기도 하고 막 어른들을 또 만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너무 불편하고 시선들이 있어. 그걸 늘 씹었어. 근데 왜 호르몬 치료는 안 해? 제가 남성이 되고 싶은 건 아니니까요. 그냥 그건 가슴만 좀 가슴에 대한 명확한 그게 있네. 그게 강박이에요. 벤치프레스를 근육으로? 아니 이게 근육 자체가 다 있는 난 좀 운동 같은 것도 아니 근육 자체가 다르니까. 근육이 아니라 지방덩어. 그치. 근데 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달라지는 거에 대한 걱정은 안 돼요. 걱정이 아니고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목욕탕을 간다거나 그랬을 때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요즘은 많이들 뭐 유방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하고 많이 하고 해서 그러게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가슴에 대한 게 있네. 기억들이 있네. 근데 안에 뭐 본인이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래 뭐 할 수 있지 싶은데 갚아야 될 빚이 아직 한 2천이 있거든 우리가. 아직 가난하다. 빚을 아직도 내 상담비는 하나도 못 갚았거든. 아 진짜? 야. 그래서 아무튼 나는 빚지는 거는 만약에 K님이 통 크게 그래 너 선물 이러면 그래 뭐 선물 받았으면 해 뭐 이럴 텐데 갚아야 되는 거고 또 그거는 좀 그래. 어쩌면 학자금 대출도 있고 다른 사람 돈 빌려서 저기 지금 하는 것도 있고 하잖아. 근데 어떻게 나는 그게 되게 신기하기도 해. 뭔가요? 어떻게 자기 몸을 이렇게 분리해내서 생각해낼 수가 있지? 그래서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내 신체가 아니라는 느낌 되게 이질감 너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10년 이상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10년은 넘겠죠? 20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슴이 나올 때부터 그런 생각이 계속 이제 불쾌한 기억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하니까
그냥 약간 몸에 혹이 달렸다고 생각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정확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 또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좀 이해가 된다. 혹 같은 느낌이라면. 그 막 봤을 때 모양이 안 이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존재 자체가 싫은 거지.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요즘 잘 벌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버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좀 어때요? 얘기하고 표현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스피리추얼 생각을 하거든요. 광관이랑 근데 되게 얘기를 해보자 이걸 몰라요. 난 과하다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해야 되냐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아니,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네? 어쨌든 얘기하고 나는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너무 의미 부여가 싫어. 의미부여?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뭐 이렇게 그게 뭐 나고 뭐 어쩌고. 그게 좀 하는 거 안 하면 막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 아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싫었다고. 아니 왜 하냐고. 이게 나구나 씨발. 아 혹이 달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하고 싶지. 그래 어쨌든 그냥 얘기하면 알고 살 수도 있어. 편해요. 그냥. 아유 정말 뗄 수 있으면 떼고 싶지. 우리 엄마도 맨날 그 얘기하는데 뭐? 저희 엄마 꿈이에요. 뭐가? 가슴 떼는 거. 떼는 거. 아, 우리 엄마가 왔어요? 근데 여자들 많이 우리 와이프도 그 얘기 많이 꽤 해. 많아. 아, 그래? 없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안 좋은 기업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 적당히 뭐 육아 출산하고 그다음부터 기름을 빼면 편하게 하겠다. 얼마나 불편한데 그게 맨날 땀 차고 막 얼마나 맞긴 해. 허리 아프고. 아니 근데 나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맨날 그 얘기를 해. 아 진짜 불편하겠다 나는 공감하거든. 근데 이게 나도 막 씨발 이러면 아 씨발 꼴값들 떨고 앉아있다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꽃가루 떨 수도 있지. 젠더라는 게 그런 거야. 꼴값들 그만 떨어. 그냥 하고 싶은데 하고 살아. 씨발 근데 이게 나고 뭐 개지랄 소리야 씨발. 아, 잘 찾기 좀 하겠다는데. 아니 가서 살다 보니까 불편하다 떼고 싶다고 떼세요. 누가 뭐라 그래요. 아 뭐라 그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네가 너무 의미부여하니까 뭐라 하게 되는 거야. 그냥 떼고 싶으면 떼고 그냥 살면 되는데 뭐. 아 그런 사람들 있어. 누가 그랬어? 친구들? 엄마? 아 그냥 부모님 모르시고. 말도 못하지. 아 말도 못해. 그런 얘기 하지 마 밖에서.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왜 그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그러냐. 아무튼 본인 빚 갚고 돈 모아서 해. 돈 모아서 하면 돼. 근데 이제 빚이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떼서 뭐 당장은 좋은데 빚이 그러면 1,000만 원이 더 늘어나잖아. 그럼 우리가 1년 거의 반 동안 냈었는데 다시 도루묵이야. 근데 내가 1,000만 원 갚았는데.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아까 얘기 드리니까 좀 쉬었다가 네. 다시 휴직. 비슷한 일 할 거야. 아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선택지가. 이왕에 프리랜서 쪽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당장 재택적으로 그거를 알아보면 좋겠다. 그것도 찾아봐야죠. 근데 어제 재택을 해도 지금 하고 있는
퍼블리싱 쪽으로 알아봐야 될 거고. 근데 잘해요. 인정도 받아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이게 쓰는 게 좀 다르니까 다르긴 한데. 그게 좀 걱정이지. 그래. 어쨌든 쉬면서 생각해 보려고. 카페 24가 아직도 재택을 막 하던데. 한국에서 힘들면 해외가 더 힘들어. 해외는 회고가 쉽지 않아요? 아, 맞지. 근데 미국의 거의 모든 그 회사들이 재택이에요. 그거는 맞긴 한데. 근데 미국은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해고를 쉽게 하더라고. 맞아, 걔는. 고용 불안. 완전 회사 마음이야. 맞아요. 출근 몇 달 만에 자르고 2달 만에 자르고. 그러니까. 궁금해 얘기 좀 해볼까? 이제 추석 때문에 온 거야? 네. 추석 끝나고. 이제 쭉 쉬어요. 그 언제까지? 다 이주? 개천절 한 많이 2주? 쉬네. 좀 어떻게 지냈어? 되게 그러니까 전에 1학기 때 동안은 뭔가 새로운 공간이라는 느낌이 많았는데 이제 방학하고 돌아갔잖아요. 뭔가 그게 내가 이제 여기서 계속 지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도 되게 컸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PD니까 계속 캐스팅하고 장소 섭외하고 하는 것들 계속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거 하는 중간중간에 뭐 쌤이 저한테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 막 말해줬었는데 그 좀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제가 뭔가 표현하는 거, 리액션 이런 게 되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표정으로 다 드러나니까 그게 너무 TMI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숨기라는 거잖아, 표정을. 근데 그게 이제 저에 대한 많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이제 근데 그때는 되게 왜 내가 바뀌어야 하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거니까 그걸로. 그리고 약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제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살아 방식이라던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그 세계가, 저만의 세계가 너무 뚜렷하고 그래서 약간 그거를 쉽게 지우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바꾸고 싶지 않은 게. 친구들 관계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제가 영화 팀이 되게 좋은 친구들, 저한테 잘 맞는 친구들로 결정해서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모두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영화 팀이 따로 있어서 거래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영화 저희 반 16명인데 8명 이렇게 나뉘어져서 다른 팀은 무슨 팀인데? 다 걔도 영화. 거기도 영화인데 영화가 2팀이라고? 감독이 2명이에요. 언제 작품 나오는데? 12월 2일에. 그 상영은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 네. 가려고? 아니 광고를 유튜브에 안 띄워줘? 유튜브에 띄워줘요. 안 띄워줘? 그럼 몰라. 유튜브 띄워주면 볼 거야. 그래서 몰랐어. 엄청 다녔어. 광주까지 갈래? 아니 그게 아니고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 가신다면 저랑 같이 오셔. 초대장 보내드려. 지금 연극 저번 학기 했던 건 올라와 있어요. 아 진짜? 학교 이름 치면 되나? 아마 링크가 올라와. 지하학교 네. 치면은 지혜학교? 지혜학교? 광주 지혜학교. 광주 지혜학교. 그 동물에도 관심이 좀 많았던 거야? 아니요. 아니라고? 관심이 없는데 왜? 알렸어. 그냥 좀 뭐 한마디 하고 싶었어? 죽다 보니 뭐 한마디 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아니 왜 싸우려고 그래? 아니 되게 적극적이던데. 그럼 이제 오랜만에 봤으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영화 좋아하니까 이제 좀 그런 어떤 걸 하나 궁금하기도 했어. 아니, 감독이 되게 뭔가 엉뚱하고 뭔가 사건이 되게 그냥
좀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나리오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되게 좀 재밌고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바쁘진 않아? 할 일이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아직까지는 괜찮아. 10월 달부터 이제 촬영 돌아가고 본격적으로. 야, PD가 일이 진짜 많은데. 일철표 써야 돼요. 무슨 표? 일철표. 일일 촬영. PD가 진짜 일이 많아? 예산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예산도 그 영화 프로젝트여가지고 그 예산이 잡혀지는 게 있는데 아직 저는 몰라요. PD가 뭐 하는 건지 알아? PD가 감독이에요. 아니 달라 또? 영화 좋아한다면서요? 영화를 좋아가지고 그 생일을 다 알아. 여기가 정말 아 그래? 저한테 많은 조언 해주셨어요. 제작자가 약간 맞아 제작. PD 제작자야. 밤님이 영화 전공인가? 사진 전공인가? 사진 전공했는데 영화도 많이 공부했어. 그때 그 만났을 때 많이 물어봤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대요. 아 그렇지. 또 갈등하면 또 동급이 또 여기서 갈등 연습 한 1년 했는데 너 무슨 마음이야? 이렇게 좀 하면 되지. 그치? 요즘에 제가 가장 좋아진 게 뭔가 할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얘기를 잘 못했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툭툭 나와서 그게 좋았어요. 좋네. 야 이제 종결하잖아. 이제 잘 지내잖아. 네.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이제 점점 많아지고 계속 여기 관계들이 소홀해지면은 그러니까 소홀해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 관계라니. 여기 집단. 여기 집단? 네. 소홀해져도 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가끔 언니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같이 놀고. 아니 케이님하고 과외한데 아 진짜 영화? 그렇게 하면 돼. 여기 관계 소홀해져도 돼. 원래 관계는 그럼 왔다 갔다 거야. 애들 헤어졌다 말았다 하는 거지. 아니 뿌리님 좋겠네. 딸 잘 지내서. 저번에 제가 돈을 잘 못 써가지고 엄마 혼났어요. 많이 써서. 돈을 잘 써야지. 그래. 둘이 사이는 좀 어때요 요즘은? 방학 동안 조금 힘들었죠. 떨어져 있어야 돼. 부모 자식은. 근데 저번에 지금 동급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돈 쓰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꾸 전화를 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뭐라고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동급이가 주는데 엄마 그렇게 말해서 좋았다. 다시 좀 깊게 고민을 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근데 그래서 좋았어요. 그죠? 아니 한 달에 얼마씩을 줘요? 그럼 얼마씩 주죠. 그리고 거기서 더 쓰지면 주지 마. 근데 안 줄 수가 없겠죠. 왜? 주지 마. 아니 그러면은 좀 충분히 주고 그걸 충분히 주고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거를 다 뺑코를 메꿔줘. 짜증내.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지난 학기에 이제 자본주의라는 수업을 들었으니까 뭐 얼마는 투자를 하고 얼마는 적응을 하고 굉장히 원대한 수업을 갖고 막 했단 말이죠. 그리고 돈만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 보였는데 하겠다 하더니만 이제 힘든 거야. 야, 한 달에 얼마 필요해? 얘기해봐. 그래서 그걸 제가 해보라고 했어요. 15만. 15만 원. 아, 안 돼. 15만 한 달에? 야 너무 적은데? 깜짝 놀랐어. 나한테서 100만 원 필요해. 그러면 계속 달라고 하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15만 원 적지. 아니 학교에서도 돈 쓸 수 있잖아. 근데 학교에서는 지갑을 내요. 내고 그럼 주말에 쓸 수 있나? 있어요. 주말에? 그래도 요즘 시세 15만. 그럼 15만 원 넘는 안 되고. 한 3, 40만 원은 맞아. 야, 일주일에 10만 원씩 달라 그래. 그래, 그러면 한 달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친구들이랑 그럼. 밥만 먹어도 그러니까. 밥값이 너무 비싸. 그래. 옛날에 다른데 큰일 났네. 한 달에 40 주고 끝내.
오 그래. 오히려 좋아. 아니 여유롭게 줘봐요. 또 잘 쓰겠지. 그래야 남겨서 저축도 하고. 아니 그리고 핸드폰비도 네 거기서 내. 그래. 그러니까 네 그걸 다 하라니까요. 내가 1년 전부터 얘기했잖아.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나서 애 때문에 뭐 돈이랑 싸워. 그래가지고 염색을 하고 싶은데. 아 그럼 해야지. 그래 해야지. 그냥 40만 원. 되게 합리적이라 생각해요. 40만 원이면. 염색값이 40만 원 할걸? 집에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그거 이제 올리브영에 사야서 집에서. 나도 주변학교 때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 아니 나도 우리 아이들 생활비 주고 얘네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주고 나한테 갚으라 그래. 아 대출. 그럼 얘가 앞에서 갖고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르바이트에서 갚고 그래. 갚아야지. 대신 여유 있게 좀 줘야지. 조금이라도 빡빡하게 주면 뭐 친구 걱정돼. 친구 밥 아니, 한 그래서 번 저는 이제 한 학기를 지내봤으니까 얼마면 되겠다라는 걸 한번 계산해보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러고 얘기를 해보자. 그랬는데 그래. 많이 좀 적어. 일주일에 뭐 유흥비 얼마, 너 음식비 하고 싶은 얼마. 거 적어. 그래. 그래서 좀 받고 남으면 네가 그리고 저축을 해야지. 맞아. 남은 돈 저축하고 또 그러면 연습도 그치. 해보면. 그래야 투자도 하고 그러지. 염색도 좀 하고. 그럼. 야, 그렇지. 맞아. 염색해야지. 해야 돼. 그래서 네가 훈련을 해야 돼. 어차피 너 나가서 나중에 미국 가 살고 싶잖아. 맞아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제가 되게 파워 N이어가지고 이제 되게 제가 살고 싶은 거기에 있는 집을 많이 막 봐요. 알아봤어? 그러니까 미국 렌트값을 알아봤다고? 네, 그러니까 대단하다. 엄청 비싸잖아. 아파트 값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 장난 아니야. 비싸더라고요. 아이 그럼. 이게 또 LA면은 더 비싸지. 그래서 기숙사 있는 학교를 가야 되나. 그래요. 되지 않을까. 저 그리고 10월달에 부국제 가요. 부산국제.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원래 11, 12, 13이었는데 그때가 폐막주여가지고 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6, 7로 바뀌었어요. 재밌겠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나도. 근데 저번에 티켓팅 예매권을 사는데 진짜 이게 빡세거든요. 피켓팅이야. 온라인으로 쫙 풀고 계속 클릭. 맞아. 맞습니다. 진짜 많았어. 그리고 막 어제 예매해가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게 됐어. 잘 사네요 거기. 그러게, 잘 짓네. 그러니까 신나 보인다 야. 저는 누다씨님 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아들 저도 궁금했어요. 우리 아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서 한 2시까지 카페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 영상 편집도 하고 그리고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오후에 들어가서 쉬고 6시부터 알바 11시까지 무슨 알바예요? 서브웨이 고등학생도 돼요? 부모 동의서 있으면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영상 편집은 왜? 영상 편집, 애가 원래부터 영상 편집을 좋아했고 자기가 이제 여행 갔다 온 거 영상 편집하고 그리고 나중에 네가 세계여행 가면 가서 또 영상 편집해서 해라. 좋다. 이거 외주 주세요. 무슨 애들을 이거를 할게 없어. 굳이 아빠 일하는 걸 2시간 편집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 그래, 그거 아이 자식이랑은 엮이는 게 아니야. 일로. 아 그럼 그냥 니는 네 인생 살면 되고 다 컸어. 근데 만족해요? 아이가? 뭐 일단은 만족? 뭐 얼마 전에 또 자기 미국으로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좀 알아봐라. 근데 아무튼 그러고 동동의 생각을 했지. 나도 좀 이렇게 알아봤거든. 그런데 이공계가 아니면 대학 졸업 후에 비자가 1년밖에 안 나온대. 1년 이내에 스폰서 해주는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거의 어렵대. 근데 이공계 쪽은 3년 비자가 나오고 이공계가 이과공. 그치. 그래서 스템이라고 하잖아.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그러니까 이공계 쪽을 하면 3년 비자 나오고 근데 이공계 쪽은 취업을 많이 한대요. 역시 이공계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스폰서 안 돼도 딴 데 갈 수 있는데 인문계 쪽은 거의 1년 동안 거의 그걸 남아있지 못한대. 그래서 완전히 좀 경영학과 가는 애들 몇 명만 이제 직장을 얻어서 남아있고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얘기를 해줬지.
그 아들한테는 네가 가고 싶으면 대학원을 가라. 스콜라십을 받아서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에 가면 훨씬 더 거기서 살기가 좋은데 공부만 하고 대학을 하고 대학을 마치고 아예 그냥 회사 들어가는 게 목표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그런 게 목표이면 만약에 한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여기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디즈니? 네. 디즈니에서 누굴 뽑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원하는 전공을 해서 해야겠지. 그 디즈니는 근데 한국 대사가 없어? 한국에 있는데 그럼 거기 디즈니를 하지 않을까? 들어가서 거기서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근데 아무튼 미국은 고용 불안정이 너무 심해. 맞아. 네가 들어갔다가 1년 만에 잘릴 수 있어. 그 최근에 디즈니 안 좋아가지고 많이 잘렸어요. 그렇기도 하고. 엄청 많이 잘라. 그 제가 일하고 싶은 게 디즈니랜드에서 랜드에서. 랜드에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거기서 20년 이상 일할 순 없어. 그거는 동급이가 아니라 누구든지.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기업밖에는 없어. 엄마. 맞아. 알고는 뭐 그렇지 여기 다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이 자영업자의 아니면 내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교환학생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거든. 인턴십으로 가서 일해보면은 거기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잖아. 그런 걸로 가서 미국에서 취업한 애도 있었어. 거기서 지금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피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꾸 미국을 가고 SAT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수학이 너무 싫거든요. 근데 한국 수학이, 그러니까 약간 노가다로 진짜 많이 했었어요. 8시부터 1시까지, 밤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계속 6개월 이상을 훈련을 했거든요. 수학을? 네. 언제? 참, 중학교 2학년 때. 아,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이렇게 넘어갈 때. 근데 안 느는 거예요. 계속 70점대인 거예요. 안 늘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한계점을 느껴버려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소프다로 대학 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야,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수능을 피하고 싶어요. 아, 진짜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면 조금. 근데 좀 사소한 이유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나도 수학이 너무 싫어가지고 나 이제 울면서 모의고사 풀었었거든. 나 너무 싫다 이러면서 막 다 찢어버리고 푼 다음에 진짜 너무 싫은데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데 그래서 나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수학이 계속 좀 안 나오고 이랬는데 얼마든지 갈 수 있어. 특히 문과면 그것 때문에 피하는 거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하기 싫긴 하겠지만 미국 가서도 하기 싫은 거 5만 가지 해야 될 텐데 좀 그런 생각도 드네. 아무튼 계속 알아보고 고민을 좀 해. 고민을 하고 제일 안 좋은 게 미국에서 대학까지 마쳤는데 한국에 돌아온 교육에서가 제일 안 좋아. 그럼 한국에서 자리 잡기도 어렵고 적응하기도 되게 어렵고 고민을 좀 하자.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동급이님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저는 밴드에 글 올렸었잖아요. 저 엄마한테 혼났나? 근데 그거를 한참 며칠 뒤에 봐가지고 근데 그게 약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막 뭔가 혼나는 상황인데 나도 뭔가 말하고 싶은데 뭔가 엄마 하는 말 다 맞는 것 같아서 뭔가 말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짓누르는 게 제 어릴 때가 떠올라서 그때 공감 버튼을 눌렀었거든요. 말하다 보면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 뒤로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까먹고 지금 얘기를 간단하게 좀 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PD가 먼저 아니고 근데 일상생활에서 와이프가 계속 그런 식으로 뭘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새로 어떤 어린이집 학부형이 왔는데 보습학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습학원이 뭐냐고 몰라서 와이프? 몰라서 뭐 피부 보습 그런 걸 생각하고 진짜로? 난 진짜로 우리 때는 뭐 그냥 단
학원 뭐 그런 거지 뭐. 아, 세대가 다르나 봐. 근데 와이프가 아니야 우리 세대 같아. 농담하는 줄 알고 고추나스 학원 같은 거 그거를 서울에서 무슨 학원이라고 하냐 서울만 아닐 거라 무슨 막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게 막 있어요 막 근데 난 내 지식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너 심지어 PD가 뭔 줄 아냐고 물어볼 때 약간 예전에 막 웃기면서 빠기 치면서 약간 뭔가 그게 있었어 아무튼 그랬고 지난 영상 보다가 센터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어서 괜찮은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신경 쓰이고 그런 거 있었고 스플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걱정이 됐어요. 좀 뭔가 되게 잘 지내셨을까 약간 생각도 들고 오늘 얼굴 봐서 좋네요. 무신님은 오늘 좀 말을 안 하신다 싶었는데 아까 좀 말씀하실 때 보면 좀 마음이 아팠고 제 스플림한테 뭔가 아까 한마디 했을 때 그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할 때 쪽팔림도 그때 진심이 느껴져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담님 봐서 좋은데 담님 좀 걱정되는 마음 계속 있어요. 뭔가 좀 신경 쓰이고. 왜 주세요? 그거를 계속 회사에서 아는 퍼블리셔 있냐고 할 때 저는 항상 밤님 1순위를 생각하고 아는 사람 있다고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이 있으면 연락을 드릴게요. 자주 못 나오는데 좀 가끔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미실분 없는데 지난 회기 보면서 저 집단 초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수님이 무슨 예를 들면서 나한테 막 무슨 설명을 해주는데 그 얘가 좀 막 꽂혀가지고 이상하게 막 부정적으로 꽂혀가지고 뭐 얘가 죽었다고 생각해. 막 예를 들면 뭐 그럼 내가 그거에 되게 막 화를 내고 막 그거에 꽂혀가지고 화를 내서 한동안 노다심 저한테 막 되게 조심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 얘기를 저기 아무튼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보면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 짧게 하면 동금이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그리고 수학이 싫어서 피하고 싶은 거라면 나는 부딪혀보라고 말해보고 싶어. 왜냐면 그런 일은 사실 외국에 나갔을 때 몇만 가지 더 추가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 수학 하나 피하려다가 몇백 개가 더 추가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고 밤 너무 고생하고 있고 지금도 걱정되고 잘 버텼다는 생각도 있어. 진짜 오래 잘 다녔어. 그리고 여신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억 뭔가 폭력의 기억에 약간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리고 그게 좀 나아진다는 것도 말하고 싶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그런 거에 꽂히고 그 순간에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사실 지금도 그럴 때가 있지만 뭐 얼마 전에도 어리숙자에서 누가 이제 막 그 화냈을 때 저 그때 바로 그 트라우마처럼 7살 때 막 기억이 떠올라서 막 이랬었는데 근데 좀 다른 게 보이기도 해요. 다른 게 보여요 점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수풀 걱정됐었어요. 네, 그 영상 보고 나서 수풀 걱정됐었고 근데 제가 표현을 많이 연락이라도 할 걸 했으면 좋았을 거 싶네요. 영수증만 끌고 가잖아. 그니까 영수증만 끌어가고 제가 연락을 못했네요. 그리고 뚫리님이 저 달리기 10회 끝난 거 그 이제 축하해준다고 뭐 이제 그 달릴 때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잡는 고정하는 그거 주셨어요. 네.
그래서 스프링 들었던 거. 저도 이제 주셨는데. 난안 줘. 증상을 생일이잖아요, 그죠? 생일 거도자. 오, 보여준다. 생일을 알고 있어. 그거 말고 딴 거. 더 큰 거 줘. 10월에 생일. 생일 안 지키면서 주는 거 싫다고 하잖아. 생일 싫다. 원하는 거 받는 건 좋아해. 뜯어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좋았어요. 뭐 그냥 내가 왜 줘? 약간 그때 지나가듯이 쿠키 뭐 얘기한 건데 이럴 수도 있는데 챙겨주셔가지고 좋았어요. 그리고 세명님 가끔이라도 나오니까 좋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밤님 뭐 진짜 고생했다고 다시 얘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수술하는 거 얘기 들으니까 저도 진짜 그래, 일단 궁금했거든 어떤 마음인지. 근데 들어서 좀 더 이해도 됐고, 그래 좀 하면 좋겠다. 대신 나중에 좀 빚이 없을 때. 그래서 1,000만 원을 모아서 하지 말고 일단 이 빚을 다 갚고 그 다음 K님한테 빚을 짓는 거는 그거는 난 괜찮을 것 같아. 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동금이는 뭐 당연히 나오고 싶으면 나와도 되고, 근데 뭐 여기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근데 동금이가 이제 잘 살면 그냥 피곤하면 안 나와도 돼. 그래서 뭐 이제 전 좀 종교하고 싶어요 해도, 어쨌든 동금이가 학교에서 힘들어서 왔었고 지금은 뭐 새로운 학교 잘 적응도 하고 하니까 엄마만 보내고, 동금이는 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오고 아니면 쉬어도 좋고 결해도 좋고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본인이 대학을 마치고 우연히 이제 디즈니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서 1년 하고 잘리면 다시 들어가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본인이 인생 초반에 잠깐 몇 년 일할 건지 아니면 좀 중간 정도에 몇 년 일할 건지 이런 어떤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보고 하나에 꽂혀가지고 너무 그렇게만 하다가 그게 좀 잘 안 됐을 때 너무 크게 좌절하지 않고 그냥 좀 여러 가지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 그리고 뭐 사실 부모가 자식 케어하는 건 당연한 거긴 하지만, 뭐 나도 내가 이제 부모가 돼서 애들한테 뭐 이렇게 돈이나 시간을 쓰는 게 그게 아깝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도 좀 그런 게 힘들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가끔은 엄마 말 좀 한번 들어줘. 그래야 엄마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용돈은 일주일에 10만 원씩, 5주면 50, 4주면 40 이렇게 해서 무조건 달라고 하고, 절대로 내가 오버하지 않겠다 그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잖아. 그럼 엄마도 압력을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해줄 거고, 대신 그 돈 쓴 거를 네가 엑셀이나 이런 데 기록해서 그거는 엄마랑 공유하는 건 나는 우리 아들이는 그렇게 하거든. 그럼 뭐 부모 입장에서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여신님 지난주에 계속 오시다가 지난주만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신님이 좀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안 나온 거에 대해서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근데 이제 미슐린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해서 그랬는데 주중에 연락도 하시고 하시다니 들으니까 그러셨구나 싶고, 좀 중간에 있을 때도 좀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미슐린도 더 마음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요. 나는 뭐 가끔 나오니까 짜증은 나. 가끔 나와서 좋다가 아니고 이 새끼는 좀 자주 나오지. 이런 게 이제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라는 거고.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할 말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짧게 하면 그냥 스풀님 말처럼 그냥 족같으니까 성형하고 싶은 것 맞거든요. 그게 약간 좀 설득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그 의미부여? 약간 스풀님이 아주 의미부여?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사람을 설득하고 싶은 그 마음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좀 짜증났겠다 스플리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잠도 못 자서 오늘도 1시간 겨우 자고 왔는데 그래도 와서 얘기하니까 확실히 좋아서 네, 좋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려고 내가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다 할 수 없잖아요. 경험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그 말을 쉽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저도 지난주에 있었던 거를 전체는 안 보고 가끔 보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나오고 어쨌든 짧은 시간이라도 집단을 이따 가신 거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뭐 고마울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뭐 한 마음으로는 좀 고마운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렇게 뭐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집단에 있다가. 근데 어쨌든 이 같이 있다가 누군가가 나간다는 거가 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또 영향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뭔가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시는 게 저는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밤님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은 들고 네,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프리랜서 그쪽 시장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도 업계에서 좀 경력이 있어야지 프리랜서 일도 딸 수 있는 거고 해서 좀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우선은 쉬어야 된다는 시기가 왔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밤님이 고생 많이 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밤님이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랄까 뭐 고생했다 이 마음이 제일 먼저 많이 들고 그리고 할 만큼 이상으로 밤님이 되게 애쓰면서 좀 열심히 했던 시간들이 전 좀 뿌듯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밤님도 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힘듦이 밤님은 실제로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라서 그런 힘듦에 대한 마음이 되게 좀 크게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기를 또 본인이 좀 견디려고 좀 애썼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진짜 한계까지 좀 노력해봤고 이런 거는 전 진짜 삶에서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으면 진짜 그때는 뭐 박수 받고 뿌듯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밤님이 최선을 다했고 진짜 좀 저도 지켜보는 게 좀 뿌듯하고 고생했다 이 얘기 제가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 가슴에 대한 거는 뭐라 할까요? 이해가 되기는 해요.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표현들을 들으면서 더 좀 이렇게 공감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님한테는 좀 꼭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님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저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가슴이나 신체에 대한 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살다 보면 내가 설명됐으면 좋겠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나는 밤님이 그런 마음에 공감이 되는데 그걸 너무 본인이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라고 표현될 때 저는 좀 그게 좀 싫어요. 그래서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은 밤님이 차지하는 위치가 뭐 제가 있는 위치보다는 더 많이 부정당하고 그럴 수도 있는 위치라는 거는 알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그게 사실 방향성의 문제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좀 기분 좋았을 때가 지금 옷을 이렇게 예상을 입고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이게 딱 그 미국의 중년 아저씨들 패션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 패션이 이게 설명되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누가 얘기해주면 나 미국 중년 아저씨 패션 좋아해.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밤님이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감정인데 너무 혼자만의 감정으로 가져가는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 밤님이 본인 이 신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감정은 좀 이해가 됐어요. 오늘 좀 얘기 들으면서. 그리고 동금이님이랑 뿔리님이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서 아마 안정이 돼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동금이님도 적응되기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학교 진짜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 학교 가가지고 거기서도 좀 어떻게 적응할지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동금이님이 좀 잘 적응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이 또 많이 큰 것 같아. 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좀 성숙하고 이래 보여서 저도 좀 마음이 좀 많이 놓이고, 그러면서 두 사람 관계도 좀 안정적으로 보여서 마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미실님이 좀 그때 이제 맞고 폭력에 대한 좀 기억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 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여신님? 여신님이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오늘도 좀 그런 얘기 하셨을 때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일단 제일 먼저 크고, 그리고 글쎄요, 우선은 일단 여기서는 좀 안전하고, 그리고 그 뭐라 할까요? 의외로 이성적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폭력이 있거나 했을 때 본인한테 돌아오는 손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허용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생각보다는 여신님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그렇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신님이 그렇게 했지만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걸 좀 그냥 여신님이 있는 그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영님은 막 들어오는데 반가운 얼굴이 보여서 좋더라고요. 네, 이사님. 그 세빈님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언니를 반응도, 그때 그 마음이 좀 공감이 갔어요. 좀 웃겼어요. 그래서 케이님 얘기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 이성적으로 조금 괜찮다고 찾아갈 것 같은, 그래서 고마운 것 같아요. 수풀리는 실질은 걱정은 됐어요. 근데 이제 비례를 한다면 아마 미신님 쪽에 제가 더 갔었나요. 그것까지는 그 상황에서 이상해요. 저는 일단 그 반님의 마음이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로 사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뭔가 되게 시선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생리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시술까지 했었는데 이발 뺐어. 그래서 약간 그런 싫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되게 무거워진 분위기를 되게 잘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매력 있어요. 고딩한테 먹힌다. 그리고 오늘 케이님이랑 그 가입 끝나고 기후행진 가거든요. 기후행진? 그 저희 학교에서 많이 애들이 와가지고 그 학부모님들 많이 와가지고 그 줄 행진하거든요. 줄 20분 동안 서울에서. 재밌겠다. 어디서? 강화문? 강화문 쪽 서울시청까지 아마 갈 거예요. 서울역까지. 거기서 또 공봉도 좀 맞아보고 그래. 아이고. 요즘 세대 공봉 좀.
얼굴을 좀 찍혀보고 방송과 생각이 했어? 그 밴드 그걸 왜 잠깐이라도 얘기 좀 하나 그거? 그거는 이제 뭔가 엄마가 갑자기 화가 팍 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급발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언제는 이게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난 괜찮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뭔가 갑자기 막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막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저도 이게 막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방학 때 원래 다니던 토플학원도 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 게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니까 저도 당당하게 뭔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때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엄마가 그냥 저한테 뭐라고 하는 엄마가 싫었죠. 그냥 나는 그냥 있고 싶은 건데 뭔가 그런 의무적인 게 없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뭐 다 제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인 거니까 엄마도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 근데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그냥 그때는 엄마 방학 때는 많이 붙어있고 하니까 좀 많이 싸운 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됐어. 좀 100% 이해는 안 되는데 뭐가 그냥 그 글을 왜 썼고 약간 그 스르페 엄마가 급발진을 썼대잖아. 그러니까 그건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막 뭐 해야 의무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알고 싶, 뭘 알고 싶은 건데? 했어 이제 알았어. 모습학원 느낌이 해결해 주고요. 맞춥시다.